용가라 사대 목요일에 용감한 남자 김용남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심하고 반대 결과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항소심 판결? 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두 개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조금 공소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문기 차장 관련된 네. 부분. 그러니까 그게 사진을 조작했다. 뭐 근데 그게 단체 사진 중에 이렇게 윗부분 4명만 이렇게 오려낸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얘기가. 그 부분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현동 관련된 그 국토부의 협박이 예. 있었다라는 부분은 그거를 의견 표명 내지는 뭐 과장으로 봤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러네요. 아리송하죠. 네. 자, 지금 사진 그 얘기인데 사실은 골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골프 운동은 4명이 합니다. 예. 그 만약에 이제 저 사진 뭐 정상적으로 날라면 뭐 한 5명, 6명 끊어서 놨다으면 학대했다면 그럼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인데 저 보십시오. 저 누가 보더라도 골프 사진이죠. 골프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테일러 메이 저기 아주 유명한 골프 이재명 대표 모자는 유명한 골프 상표고요. 옆에 마킹도 있다고 그러고 볼 지금 나이키도 있고 이런 거 보면 누가 보더라도 4명이 지금 골프 치러 간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검찰도 저거를 기준으로 지금 기소를 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저 옆에 사람들 더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6, 7명 있었다 이러면 골프라고 인식이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골프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골프장은 아닌 것 같은데 복장들은 다 골프장으로 보여요. 예. 좀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됐고 저 부분에서 1심 아마 판사는 그래도 그 방송에서 답변한 조작이다 이 부분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마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문기 몰랐다는 거는 무죄지만 골프 치냐 안 치냐 이 부분은 유죄다로 봤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직접적인 발언은 네.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한가? 뭐 이런 의문은 들었죠. 네. 네. 그래서 일단 2심에서는 저거는 어떤 사진에 대한 어떤 얘기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저 부분은 이제 무죄가 됐고 다만 이제 백현동 부분은 협박이냐 압박이냐 좀 과장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허위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그거는 조금 견해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누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이 이게 사실 관계에 대한 그 진술이냐 아니면 뭐 어떤 그 의견 내지는 뭐 평가의 문제냐 네. 협박을 받았다는 게 평가의 문제냐 아니면 사실관계냐 그거는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실은 막 그 검찰도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협박이라는 발언은 법률 용어이기도 하고 이재명 뭐 대표도 사실은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협박이라는 용어를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썼으니까 이제 제가 된다. 허위 사실이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심 판결 자체는 압박, 과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정치권 상황이에요. 어제도 국민의힘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633 선거법 관련해서 이게 대선 전에 얘기했던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법의 경우에는 1심 6개월, 항소심 대법원은 각 3개월로 네. 그 대법원 예규에 그렇게 정해져 놨습니다만 그건 이른바 훈시 규정이라고 해서 뭐 안 지키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하급심은 지켜요. 제일 안 지키는 게 사실은 대법원이에요. 네. 근데 1심, 2심 결론이 같았다면 대법원에서도 이른바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패스트트랙 비슷하게 네. 이제 연구관들이 1심, 2심 결론이 같은 사건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는 면이 있는데 1심, 2심 판단이 정반대다. 그러면 이른바 이거는 연구관 단계에서 그 집중 검토를 해요. 그렇죠. 그렇기 제대로 때문에,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글쎄요, 그 대선이 언제냐가 가장 큰 변수인데 네. 아무리 늦어도 그 어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는 대선이 치러져야 되지 않을까요? 치러질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 이 부분은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서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물론 이제 대법원에 이제 가게 될 사건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특히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완전히 해석의 문제죠. 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이른바 불소추 특권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완전히 해석의 문제거든요. 네. 저 나름대로는 뭐 사실심과 관련된 거는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 중지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피고인이나 뭐 이런 출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법률 시민 대법원은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문제가 이제 대법원에서 보통 결론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렇죠.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파기자판이라고 있어요. 자판도 대법원이 있긴 스스로 하죠. 판단하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잖아요. 그건 매우 네. 드물고 네. 보통은 이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그러면 다시 사실심 단계로 내려오는 네. 건데 그럼 뭐 재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저는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일종의 사법의 소극주의 내지는 자제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이 특히 대통령에 당선된 신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이제 민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형사 특히 이제 피선거권과 관련되거나 어떤 그 실형을 복역해야 되는 문제 같은 건 자제하는 게 맞겠죠. 그게 또 우리 헌법에 불소추 특권을 둔 취지에도 맞아 보이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은 뭐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김만배 몰랐다. 그리고 뭐 최은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익 이런 얘기했던 윤석열 지금 대통령 뭐 선거 똑같은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는 김문기나 백현동 문제가 됐다면 이 김만배나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문제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외환 빼고는 공소 뭐 불소추니까 공소가 정지되잖아요. 공소시효가. 만약에 똑같은 기준이면 윤석열 지금 내려오면 이거 다 공직선거법 위반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법 시효가 아직 4개월 남았어요. 남아 있어요. 4개월 남았어요. 남아 모든 있어요. 선거법 사건이. 그리고 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것도 기소되는 게 기소해야 맞겠죠. 되죠. 아니, 더 하면 더 있지. 덜 하진 않잖아요. 인식의 문제는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제 그런 핑계를 댈 수 있겠죠. 그 무죄 났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야 이재명도 무죄잖아. 우리도 무죄 아니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좀 애매한 건 사실 기소를 하지 않은 게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약간 기소가 그 뭐랄까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러니까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딱 떨어졌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저는 뭐 학력이라든지 경력 같은 거 거짓말하는 거는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알았다 몰랐다는 뭐 사실은 이거는 누가 입증해냅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이런 걸 뺐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측면에서는 주관적 인식의 그러니까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김만배 몰랐다를 기소하려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같은 얘기가 돼요. 김만배 몰랐다고 김문기 몰랐다는 똑같은 어떤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검찰이 참 입장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뭐 상고를 아마 바로 한다고 하니까요. 대법원으로 가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하거나 이 시간 안에 뭐 할 가능성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보기엔 일단 그 사실심에 있어서 뭐 다른 지방에 있는 고등법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서울 고등법원의 의견이 그래도 가장 대법원에서도 그 좀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편이고 그걸 떠나서 일단 1심, 2심 결론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대법원에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죠. 네.
자, 결국 이재명 대표 이제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 결국은 뭐 대선 국면이나 또 우리 정치권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현실적인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사법 리스크는 네. 완전히 제거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대선이 실시가 될 거고, 네. 그리고 그 대선에서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작용할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교과서 다 보고 참고서 다 보고 문제집까지 다 풀었는데 예. 이제 시험 날짜만 정해지면 되는 야, 거예요. 이게 저 너무 와 이게 표현 좋네요. 야, 시험 날짜까지 안 잡혔네요. 예. 공부 다 해놨는데 예. 시험만 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거만 남아 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이게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이 재판만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예. 계속 이 항소심만 바라보고 아마 충격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전략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저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국민의힘은요 예. 전략 수정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이제 또 아예 전략을 안 짜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아예 짜지 마라.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왜. 머리 나쁘면 아예 머리를 쓰질 마. 그러니까 괜히 전략이랍시고 뭘 하는 게 계속 악수만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법 위반의 항소심 결과만 굳게 믿고 뭐 맞아요. 이런 전략을 짰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결론이 유지가 돼도 그 타임테이블상 그러니까 선거일 전에 대선에 어떤 확정 판결이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네. 만에 하나 예.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들 그러면 대선 이겨요? 지금 이 상황에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전략도 그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한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선거만 조금 늦게 하면 대선 좀 빨리 결론 나고 그래서 또 뭐 일각 얘기긴 하지만 헌법재판소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그래서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무죄가 남으로써.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네. 그 시험을 잘 보려면 네. 공부를 해야 돼요. 해야지. 공부를.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뭐 시험 늦게 치기를 바라고 여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그 시험 날짜가 네. 내 사주에 길일로 정해지기를 바라고 그런다고 시험 잘 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할 거를 잘 해야지 차근차근 이렇게 뭐 그게 정책이 됐던 어떤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메시지가 됐던 틀리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네. 평소에 차곡차곡 득점을 해놔야지. 아니 공부는 4배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시험은 잘 볼 수 있다는 뭐랄까요? 뭐 일종의 기복 신앙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결국 국민의힘이 사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이재명 대표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또 싶기도 하고요. 이제 말씀하셨지만 남아 있는 거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같아요. 아직까지 선고 지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반 사건 선고가 있다고 하니까 또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있었고 한 주에 3개는 선고를 잘 안 한다면 이번 주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한 주에 3개를 선고 못하라는 법은 전혀 없는데. 해도 된다.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3번째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처럼 간명하고 뭐랄까 뚜렷한 탄핵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시간은 제일 오래 끌고 있단 말이죠. 내용 자체는 사실 간단하죠. 뭐 그렇죠. 위반했냐 안 했냐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 3살만 애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전혀 법률적 지식이 없는 비법조인 입장에서도 분명한 사건을 그래도 최고 사법기구라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렇게 끌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옳지도 않죠. 예, 옳지도 않다. 이거는 어쩌면 보수층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너무 끌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 쓰이고 있는 말이 이른바
보수 진보라는 용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 이른바 보수주의자라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가장 큰 분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수라는 거는 기존 그 제도 가치에 대한 존중이고 네. 그 핵심은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 질서, 법 체계가 그 지켜야 될 핵심 가치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깡그리 깨버리려고 했던 시도이기 때문에 가장 격분하고 가장 뭐랄까요 단죄를 크게 주장해야 되는 게 보수주의적인 그렇죠. 입장인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가리켜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언어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뭐 정규재, 조갑재, 또 김진 논설위원 같은 분들도 사실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8대 0이 안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보수적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다고 봐야 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아무리 글쎄 이제 평소에 어떤 인연이나 아니면 지난 선거에서 자기가 누굴 찍었기 때문에 뭐 아니면 그냥 어떤 성향상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거는 그 이른바 수인의 한계를 넘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하나요? 그러니까 참아줄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거죠. 넘어도 너무 넘은 거죠. 너무 넘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시간이 계속 끌어지는 겁니까? 벌써 선고가 됐거나 최소한 선고기일 공지가 좀 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직 헌법재판소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해할 네. 수 없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결정 내용을 보면 네. 뭐 다른 거는 법률적으로 뭐 견해가 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갈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 못할 의견은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한 국회 권한쟁의 심판에서 분명히 그거는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헌법상의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결정을 했고 그거는 8대 0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근데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임명 안 한 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납득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김복현 재판관은 있죠. 예. 이해하기 어려워. 법률가뿐만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도 이거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딱 한 달 전에 냈던 거하고 달리 판다. 이거 완전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르면 예, 그럴 수 있죠. 예, 똑같은 근데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지 도대체. 그때도 그렇게 하든가 그러면. 그렇죠. 그때도 근데, 그 의견을 내놨어야지. 예, 그러면 예, 적어도 예. 그러면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도 좀 한심하구나. 거기다가 저도 뭐 이건 뭐 좀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하는 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자꾸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건 이렇게 하자.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법률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하면 일인데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사실은 이제 특히 선거 시기와 관련해서 그쵸, 시기, 특히. 이른바 뭐 내용을 뒤바꾸지는 않더라도 선거 시기와 관련해서 평소에 좀 일종의 뭐 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은 대법원 네. 그리고 최근에 헌법재판소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한덕수 해서 복귀시켜 놓고 조기 대선 치르게 하려고 윤석열 뒤에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바꿔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렇게 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상한 게 헌법재판소가 얘기했던 자기들의 원칙을 본인들이 깬 거잖아요. 네.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선입선출 얘기했는데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4월 18일입니다. 그날은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임명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사실상 마지막 기일은 4월 11일을 갔거든요. 18일은 그 다음 주니까 또 윤상현 의원이 좀 맞추던데 4월 11일 선거를 또 전망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윤상현 의원이 맞추게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문제가 사실은. 되겠죠. 예.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른바 이번 주가 아니면 이제 4월로 넘어가는 건데 네. 그야말로 2명의 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 바둑둘 때 왜 초읽기 이렇게 시간 쫙 가는 것처럼 3초 남았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건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네.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를 시켜놓고 그다음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겠다. 그거는 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확실하게 그 안정화 시켜놓고 그래서 대선 관리 체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탄핵 선고를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네. 항소심 선고를 기다렸던 거 아니냐. 네, 그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런 거라면 헌재 문 닫는 게 맞죠. 문 닫아야죠. 문 닫는 게 맞죠. 예, 그거는 예. 뭐 언젠가 조만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개헌을 통해서 그냥 미국식으로 미국이 연방 대법원에서 뭐 우리가 헌재가 하는 거의 역할을 다 그렇죠. 하듯이 예. 대법원에서 그냥 지금의 헌재 역할까지 하고 탄핵 제도는 달리 좀 사법적 탄핵이 아닌 정치적 탄핵 아니면 뭐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하는 네. 식으로 탄핵 제도는 분리하고 나머지 기능은 헌재의 기능을 대법원을 보내고. 옮겨놓는 뭐 예.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맞겠죠. 예, 그 정도로 문제다. 그러면 뭐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나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해야죠. 해야 된다. 이거는 뭐 그건 당일은이죠. 예. 해야죠. 더 이상 2월 끌지 마라. 25일 날 예. 변론 종결하고 지금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한 달 지났어요. 이제 3월 네. 25일이니까 한 20 지금 7일째니까 한 달 넘어갔네요. 네. 이제는 해라.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어떤 결정을 할지 어쨌든 4월 18일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뭐 확실하네요. 또 이것도 넘기려나? 이러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뭐 하나? 개헌까지 안 기다리고 네. 지금 없애야지. 없애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이제 복귀를 했는데 마흔역 재판관 아직 임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것도 탄핵 파면 사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탄핵도 가능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 그 4월 18일까지 임명을 안 한다. 정말로. 네. 그러면 예. 4월 18일부터는 헌재 재판관이 6명이 되는 그러니까 뭐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상에 7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뭐 모든 심리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네. 헌법 기관을 그 뭐랄까 존재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이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국헌문란이죠. 이 또 문란 행위를 하는 걸로 네.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예. 월요일 날 결정할 때 그때 1월 26일 날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하고는 또 다른 거죠. 다른 이거는 거죠. 헌재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뭐 국헌문란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탄핵 사유가 오히려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상설 특검 임명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인가요? 이 성은 같습니다. 맛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무법 천재예요. 그러니까 마흔역 재판관을 네. 임명 안 하고 있는 것도 이게 위헌위법이지만 네. 그 마용주 대법관 후보는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이 같아서 그런가? 아니 거기는 싶기도 하고. 뭐야 아무 도대체? 관계도 없잖아요.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 아무 관계도 없고 예. 이유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완전 무법 천재예요. 아, 거기다가 또 김복형 재판관 같은 사람은 뭐 조금 놔둬도 된다, 상관없다는 식으로 저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법치 국가입니까? 이게 돌아간다고 그거는- 봐야 됩니까? 그거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좀 넘은 거 넘어서는 거 아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렇게 해석하는 거는 뭐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저건 틀린 해석이 명백히 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해석의 물리적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넘어서는 해석이잖아요. 그 해석을 헌법 재판관이 헌법 해석할 때 그런 걸 한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도 위법적인 위헌적인 상황이 쭉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상설 특검도 빨리 좀 유명을 해야 되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네. 안 하는 거잖아요. 추천 의뢰하고 올리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근데 한덕수 총리가 어떤 결정을 지금도 산불 전국 산불 때문에 뭐 바쁘다고 하지만 또 국정 중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특검, 대법관 임명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계속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하고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그리고 법률상 당연히 해야 될 헌법재판관 후보, 대법관 후보, 상설특검 후보의 임명은 안 하고 네. 하지 말아야 될 뭐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나 뭐 이런 건 또 하고 전형적으로 그냥 이건 뭐 청개구리도 아니고 예. 완전히 거꾸로 할 것 같아요. 결국 그 시작 자체는 윤석열 탄핵부터 겠습니다. 아마 그것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심판 선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쫙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전까지는 결정 안 하고 계속 저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원래 네. 한덕수 총리가 뭐 공직 생활을 거의 50년 가까이 하면서 네. 뭐랄까요 상당히 그 눈치의 구단 맞습니다. 내지는 뭐 입신의 경지에 예. 이르렀다는 평가를 그동안 받아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친 걸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하.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만 해도 정말 눈치의 어떤 입신 단계가 맞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뭐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냥 내친 걸음이다 내친 이 상황은 걸음이다. 아닌가 싶어요. 책임감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라가 지금 일이 힘든데. 저런 분이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고위직을 뭐 좋은 자리를 다 연연해가면서 자리를 지켜왔다는 게 참 비극이죠. 안타깝네요. 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결국 본성들이 민낯들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섰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박근혜 당시 탄핵 때하고 비교를 합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라든지 뭐 그 당시의 여권 인사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발언이나 또 당시 헌법재판소 지금 보면 정말 그때 정말 대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팬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결정 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과 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하면 혼란상이 더 심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윤석열은 없어요. 팬덤도 없는데 저 난리를 치는데 박근혜 같은 경우는 뭐 대구나 아주 팬덤이 뭐 정치적으로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말을 하거나 부추겼다고 생각해보면 상상을 하기가 그렇죠. 싫습니다. 그거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뭐 워낙 저도 가장 오래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요. 뭐 TV만 틀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일방적으로 TV를 통해서 봤던 인연이지만 네. 뭐 기억이 오래 남아 있는 건 그러니까요. 틀림없는 사실이고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이른바 옹호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이익 집단이죠. 이익 집단이죠. 이익 예. 공유 집단 내지는 뭐 이익을 같은 방향에서 누리고 있는 것뿐이지 뭐 그런 건 없거든요. 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좀 빨리 선고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용가라스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